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노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이 노래는 좀 알아요. 예, 소유 정기고의 썸이라는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는데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참 화가 나죠. 노래 가사처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래서 주변 이성들을 관리하는 것을 연애용어로 어장관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어장관리 때문에 괴로우신 한 남자분의 사연을 우리가 받았죠. 네. 허위평론가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에게는 8개월 전 소개팅으로 만난 썸녀가 있습니다. 대화도 곧잘 통하고 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난 지 2달 정도 됐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나랑 사귈래? 난 너 좋은데. 뭐야 갑자기.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노도 예스도 아닌 애매한 대답. 하지만 제가 너무 급하게 고백했다 생각해서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의 80%는 제가 먼저 해서 만났고 비용도 90%는 제가 냈습니다. 매일 깨톡도 했어요. 가끔 늦긴 했지만 그녀에게 꼬박꼬박 답이 왔습니다. 출근했어? 근데 어제 회식해서 속 쓰려서 아침 못 먹었어. 아, 죽이라도 사 먹지. 이걸로 점심에 꼭 죽 먹어. 역시 나한텐 썸남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그 후 5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고백을 했지만 대답은 처음과 같았어요. 그래서 난 아니구나 싶어 연락을 끊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썸녀에게 깨톡이 왔어요. 저번에 보고 싶다던 영화 개봉했더라. 네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후로도 계속 사귀자는 물음에 답은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나한테 어장관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8개월이라는 이 기간의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네. 이 상태라면 남자분이 얼마나 가슴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직진하느냐 아니면 이제 멈출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오늘 저는 해결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김성신 평론가님이 준비하신 책은 뭔가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훗날 내 청춘을 떠올리면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날 거야 라는 이 좀 작은 판형의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썸녀님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두 분이 만나실 때 가지고 가셔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썸녀님이 읽는 모습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책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낭만적 감정을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을 만큼 감성적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림들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이 공감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이 책은 정말 감성적으로 강력하게 설득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썸녀님께 선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빈칸으로 채워야 할 그런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썸녀님께서 아직까지는 뭐 어장관리 차원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책을 가져가서 빈칸을 채우다 보면 나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마음을 전한 썸남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허위평론가께서 추천해 주실 해결책 궁금한데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알랭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어장관리 고민을 포함한 이 여러 가지 사랑의 고민을 이 책은 들여다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썸남님은 이 어장관리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썸남님이 썸녀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정말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책의 구절에 참 많은 공감이 갈 텐데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의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그 남자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100만 개나 되는 파편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고 끊임없이 질문과 해석이 뒤따르는 불안정 상태에 힘이 빠졌다. 어떤가요? 지금 이 책의 주인공 앨리스가 느끼는 감정이 사연을 보내주신 썸남님의 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말 그런데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상대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사랑의 여러 속성을 천천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랑을 둘러싼 이 책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썸남님은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고의 유연성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성의 냉정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랭 드 보통이 사랑에 관해서 쓴 소설 3부작이 있는데요. 이 작품만 유일하게 앨리스라는 여성의 시점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썸남님이 사랑을 해나가는데 정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장관리라는 주제로 이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이 연애 난관을 겪고 계신 한 남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두 권의 책이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민 주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김성진 평론가님이 뽑아주시죠. 자, 따란. 분노 조절 장애.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이 고민이신 분들 저희 해결책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김성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내면 되죠? 네. TV 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해결책을 처방해드리는 동시에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